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훈성입니다. 네, 매일매일 아침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하다가 지금 연속으로 한 5일 쉬니까 너무 어색했어요. 오셨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토일 월화수 이렇게 쉬었잖아요. 네, 저는 여기 오늘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농담, 쉬는 사이에 네, 우리 네. 장 부사장님은 멀끔해지셨네요. 예, 저는 뭐 오히려 그 이발도 하고 네네. 또 그다음에 목욕도 하고 평소 안 푹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심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네.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게도 그쵸. 그러시죠? 네, 그리고 보니까. 멀쩡하게 좀 우리가 돌아오기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저는 그냥 새벽에 일어났어요. 항상 물론 다시 자긴 했지만 일어나고 하는 그런 루틴을 마련을 해야 아, 되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동안 좀 깨져 있었던 루틴을 네. 오늘 또 빠르게 회복하고 걱정하지 그렇습니다.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틀 뒤에는 주말입니다. 예. 아, 그럼 오늘만 참고 내일만 네. 참으면 또 놉니까?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많이 놀면 약간 휴유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동생 거는? 많죠. 많아요. 예. 근데 예. 우리가 또 노는 사이에 다행히도 미국 시장이 제 얼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해지셨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늘이 굉장히 많이 드리워졌었는데 환해지셨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4거래 연속 오른 거죠? 예, 4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네. 또 구글이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터치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 상황에서 20분의 1 뭐. 예, 20분의 주식 1로 분할. 또 주식 분할까지 전해지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는데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네. 이제 아쉬운 게 조금 전에 나왔던 메타 플랫폼즈 실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잠시 네, 후에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금 전에 네. 마감된 미국 시장의 분위기 잠시 후에 장 부사장과 함께 확인해 보고요. 오늘은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살짝 보이실 거예요. 방역을 조금 강화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쉽게도 오늘은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화상으로? 하겠고 그동안 쭉 우리가 화상으로 만나봤었던 뭔가 메타 플랫폼 속에 있었던 있었죠. 메타버스 속에 있었던 분 같은 미국 주식 위치자 이학년 예. 교수님을 드디어 스튜디오에서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확인부터 좀 해보죠. 주제부터 볼까요? 네, 주제는요. 주요 기술주의 호실적으로 4일째 상승 마감했다. 네. 너무 기쁜 소식이었고요. 구글이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터치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3대 지수를 볼 건데요. 다우가 0.6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스닥이 0.50%, S&P 500이 0.94%가 올라가면서 4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없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네.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습인데요. 4일 동안에 다우가 4.2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S&P 500이 5.95, 나스닥이 7.79 올라가면서 고점 대비 3.66, 4.73, 10.94로 점점 격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고점 대비해서도 낙폭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별로 안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 3.66이면 이틀만 급등하면 끝납니다. 이건. 그쵸. 물론 이제 급등해야겠지만 해서 지금 점점 고점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의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그런 거에 일조한 기업 있었죠. 그런 거 일조한 기업. 뭐 다양한 기업 네. 있었지만 네. 구글. 예, 구글. 구글이 알파벳인데요. 구글했죠. 알파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를 20주를 주식 분할하는데 이건 7월 15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올타임 하이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야, 한번 그 봉을 보시죠. 봉 끝에 있는 봉. 봉이 굉장히 큰 봉이 나왔는데요. 오늘 7%가 넘는 급등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사실 이제 그 저희도 이 자체가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 대한 응원을 하기 때문에 구글의 실적 발표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도 올 한 해는 어떤 구글의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 보유하신 분들 좀 더 보유하시고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네. 다만 반대편에 있는 게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팔인데 페이팔의 충격의 실적 부진을 보여주면서
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2분기 연속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전망을 무려 20%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해서 제가 선을 그었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전까지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에만 약 25%가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모습 보였죠. 네, 지금 네. 채팅창을 보니까 이 분위기가 우리의 상승을 만끽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있죠.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 하락하고 있죠. 전환 예. 하고 있어서 그게 또 국내 시장에 반영될 거라는 우려.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상승했던 예. 것을 우리는 이제 쉬고 나서 반영할 줄 알았는데 딱 시작하는 날 페이스북이 한국이 급락하다 보니까 국장이 그러네. 국장이 그러네요. 사실 미국은요 이 정도 올라오면 살짝 빠지는 것도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장이 하필 이런 거에 물려갖고 약간 아쉬운데요. 그럼 한번 메타 플랫폼 실적만 살짝 네.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도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충격 실적분이 나왔는데요. EPS가 전망 3.84였는데 3.67 나왔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매출 살짝 넘어가고요. MAU 월간 활성 사용 주수가 29.1억 명이 나왔는데 원래 29.5억 명을 예상했는데 약간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해서 지금도 나와주고 있지만 그 올해 전망 역시 약간 느린 성장을 약간 늘어진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주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장이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지난 저희가 4분기에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 게 장 부사장님이 그때도 이제 메타의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 그리고 또 내부적인 뭔가 이슈와 함께 이 전망에 대해서 그다지 밝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내년 1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 발표가 좀 좋게 나오면 그때가 좀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렇죠. 했는데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 문서가 또 유출이 됐고 네. 프란시스 하우겐인가 해서 일단은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타에서 10대 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마른 몸매를 약간 동경하다 보니까 네. 극단적인 선택했다는 것들이 알고 있으면서 뭔가 묻었다는 거 그런 내용이 나왔고 또 한 가지가 그 아이폰 하에서의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뭔가 광고가 원활할까라는 그런 의구심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주가지 빠지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이는 건 왜냐면 전망이 작년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내려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주가 혹시 확인되십니까? 네, 현재 20%대 하락하면서 256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딱 20입니까 20? 20.68%. 20.68%니까 아마도 올해 분기 내내 실적이 저조할 거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가장 중요한 실적의 포인트가 뭐냐면 전망이 전망이 안 좋았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주가가 빠르게 회복 못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맵을 안 봤으니까 네, 맵 맵을 잠깐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은요 간단히 보시면 좋은데 1번 속스가 4일 연속 올라오면서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부터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속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2번은 구글인데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7.52%.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테슬라인데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번에 좋았잖아요. 쉬는 동안은. 좋았는데 어제 뭐가 나왔냐면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리콜이 있었다. 자율주행은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핵심 하고요. 사업이죠.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4번이 페이팔인데 페이팔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빠지면서 가장 빨간색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RM, 셀프스닷컴, 넷플릭스 같은 것도 빨간색이 보이고 있는데 그냥 빠졌다는 거 그냥 빠졌습니까? 최근에 좀 반등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가운데 GILD가 혹시 보이십니까? 가운데 네. 헬스케어 쪽에 있는 거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모습인데 실적이 역시 부진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 마감된 시장 상황 쭉 확인해 봤고요. 저희가 메타 플랫폼스까지 실적 확인을 했는데 현재 주가도 계속해서 네. 메타는 20%대 초반의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쉬는 동안 좀 굵직한 뭐 애플, 구글 이런 실적을 잘 발표한 좋은 기업들의 그렇습니다. 주가의 상승이 전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게 메타의 좀 부진으로 인한 그렇죠. 이게 맥이 이게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또 반전이 되지 않을지 그러니까 우려가 이제 좀 생기네요. 지난주에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실적 잘 발표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테슬라, 목요일 날 애플, 어제는 구글이었는데
오늘 메타 플랫폼에 이어지면서 이게 딱 끊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오미크론 관련한 기사 최근에 보신 거 있습니까? 오미크론은 좀 잠잠해지지 않았나요? 네, 잠잠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너무 제가 그 심해졌어요. 미국의 바로미터인 뉴욕주의 모습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자, 최근에 정점이 하루에 7만 5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의 모습, 뉴욕주의 그럼 모습. 저게 지금 확 꺾인 겁니까? 근데 지금 현재 12,000명까지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단 2주 만에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게 바로 오미크론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가 오점일까요? 뭐 3, 4만 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설 연휴 사이에 2만 명은 일단 그렇습니다. 돌파를 해서 어제 2만 명이 넘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뭔가 피크를 찍고 빠르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빨리 떨어지를 기원해 보여서 저희도 넘어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방역을 좀 강화하고 있고 이제 개인 위생이나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 걸리기 위해서는 건강을 미리미리 네. 챙기셔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고 잠은 푹 주무세요. 예. 미국 잠을 시장이 푹 좀 흔들흔들해도 푹 주무셔야지 우리가 건강이라도 그렇습니다. 챙기잖아요. 예, 쉬는 게 알겠습니다. 약이니까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보실 건데요. 네. 여러분들 금리 인상 올해 몇 번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여동네거 몇 번 하신다고 봅니까? 뭐 제가 예상. 예상은 저는 뭐 4-5번 얘기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냥 좀 더 적게 했으면 좋겠어서 4번 정도 4번 정도? 예상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CME 패드 워치 2를 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번이 26%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34%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이게 아니었거든요. 네. 점점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6번이 22%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해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딱 보이지만 원래는 4번이 가장 많은데 4번보다 5번이 많아지고 있고 또 6번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마 다음 주가 되면 6번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시장이 좋아도 금리 인상 부분들은 꺾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에 보시면 약간은 소수 의견이지만 7번도 6%가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면서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퍼가 떨어지고 있는데 퍼가 얼마 떨어졌을까요? 퍼가 최고 35배에서 현재 25. 25배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제 수준이냐면 팬데믹 이전까지 빠진 거거든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하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파시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고용 지표인데요. 네. 고용 지표도 제가 보고 몇 번 눈을 부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ADP 민간 고용 지표인데 내일 모레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있고요. 네. 그 전에 발표하는 민간에서 발표하는 지표인데 갑자기 30만 건 이하가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왜 그런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고 나온 분들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발적인 그렇죠. 이슈겠죠? 단발적인 건데 이것 때문에 내일 모레 발표하는 정부의 공지표 역시 어떤 분들은 40만 건이 급감할 거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평균 그 증가수는 15만 건인데 그 무슨 말이냐 감소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지표가 못 나오게 되면 오늘 메타 플랫폼 장이 빠진 다음에 내일까지 하락이 이어질까 약간 우려가 되는데 어쩔 수 없는 팩트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희는 오늘 오프닝을 되게 신나게 하고 싶었는데 맞습니다. 이 장 맞습니다. 마감 후에 메타 실적 아. 발표 때문에 찬물을 확 끼얹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채팅창 분위기가 너무 안 좋네요. 안 좋습니까? 예. 그럼, 우리의 심리의 바로미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채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기분 좋게 와 이제 국장도 오르겠다. 내가 가진 미국 종목 많이 오르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좀 희망차게 나와야 되는데 안 좋네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 하시겠지만 자 메타 플랫폼즈는 실적에 대한 급감이 약간 예상되어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은 좀 멀리 보시면서 가시면 네.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특히 낙폭은 여기 중요한 게 조금 줄긴 뭐냐면 하는데. 몇 분이 들어와서 그 좋아요 누르느냐 하는 수치 네. MAU인데 MAU가 30명대에서 30억 명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치명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걸 기반으로 광고 단가 정해지거든요. 해서 약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광고 단가 떨어지면서 그 전망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올해 한 분기 정도는 주가가 쉬어간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19, 20%대 안팎의 하락세. 그러니까 약간 올라오고 있네요. 많은 우리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은근 이 종목이 많으세요. 많습니다. 지금 많이 보유한 50개 종목 중에서 한 5위권? 네, 상위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그 약간의 좋은 점이 뭐냐면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아이폰과 빠르게 손을 잡고 뭔가 개인정보 강화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물론 희박한 얘기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가 반등할 거기 때문에 팔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실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계속된 연말부터 시작된 뭐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환경에서 오늘 실적에 대한 부진 그것이 주가의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네. 주가는 25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잠깐 있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네. 그럼 왜 구글은 왜 세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구글은 여러분들 알파벳은요 어느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냐면 심지어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검색했던 검색에 대한 내용이 다 구글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에 그냥 끝판왕이 된 거예요. 구글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은 거의 95%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많이 한다는 게 뭐냐면 검색할 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광고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 페이스북과 다른 모습 보이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실제로 어떤 플랫폼 하나 운용하면서 제 플랫폼에 어떤 검색 광고를 타고 들어오는지가 찍히잖아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핀터레스트와 페이스북이 가장 위에 있었거든요. 핀터레스트. 근데 요즘에는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유튜브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추세죠. 대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지라는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유튜브라는 점.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이 플랫폼 상에서도 뭔가 협업의 관계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눠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메타플랫폼스 실적 발표 내용까지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아침, 한국의 한밤, 자정이 다 돼서야 저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프로님, 오늘 한 잔? 나 술 못 마시잖아. 내일 제가 커피 살게요. 수고했어요. 잠들기 직전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의 향기가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덮어줍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휴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2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나왔죠. 네. 그거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지는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8분 벌써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렇게 만나뵈니까 또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색한데요. 예, 네, 매우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한데 뭐 빠르게 시작. 오늘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실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연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에서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뭐 미국 증시는 상황이 좀 괜찮긴 했었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뭐 지금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장 마감 후에 나온 이제 메타 플랫폼스 관련한 실적이 좀 시장을 억누르는 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일단 좀 간략하게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좀 있었는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상황을 좀 보시면 크게 좀 카테고리를 보면 FOMC 연준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던 게 역시 기업 이익과 관련한 어닝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장 부사님께서 간단하게 ADP 1월 민감 고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보면 저희 그 FOMC가 이제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그 연준 인사들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지난주에 좀 걱정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월에 있을 FOMC 회의가 상당히 매파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야, 25bp 올리면 안 돼.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려야 돼. 이런 시각이 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연준 구성 인사들 중에서도 가장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브라드 그 연준 총재가 50bp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날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매주 그 화면을 통해서 발간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FOMC 그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관련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장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장표를 보시면 네.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3명의 연준 인사를 지명을 했죠. 그 지명했던 인사들의 상원 청문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여러 위원들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제임스 브러드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그 매파적인 인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외에 뭐 투표권을 갖고 있든 없든 여러 인사들이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가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내일 중에 이제 자료를 발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기업들 이익으로 좀 돌아오면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된 메타플랫폼스의 실적이 워낙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연휴 기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애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UPS 그리고 어제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오면서 주가 반등을 리딩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1월달 동안의 미국 3대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달에는 좀 크게 세 가지의 고비가 좀 있었긴 했거든요. 매주 고비가 좀 있긴 했었고 이제 하지만은 지난주 후반부터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그래도 뭐 나름 선방을 해서 좀 끝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섹터별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장표인데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S&P 500 기준으로 11개 섹터를 좀 보잖아요. 11개 섹터를 보는데 그 11개 섹터 중에 에너지 하나만 거의 뭐 독보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10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와 금융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가치주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방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섹터가 강한 모습을 현재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연초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가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 좀 반등이 나오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위원님, 그 아까 네, 같이 봤지만 ADP 민간 공시표가 못 나왔잖아요. 30만 건 이하가 감소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 모레 진짜 내일이죠. 내일 나오는 고용지표에서 만약에 그와 같이 약간의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혹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약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였듯이 실제 그 ADP 민간 고용 건수가 감소한 게 2020년 12월 이후에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예.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무려 30만 건이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한 부분이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세부 내용들 좀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 오미크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 3년 정도 돌아가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이제 발생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섹터가 바로 레저 또는 적객 분야였었거든요. 그 분야에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무려 15만 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뒷장표에 좀 더 자세한 업종별에서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레저 적객 쪽에 한 15만 4천 명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 반면에 이제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에너지 관련한 섹터 쪽은 4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오미크론 영향이 일단은 1월 달에 좀 세게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노동부 고용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ADP 민간 고용도 원래 20만 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30만 건 감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쇼크인 거거든요. 그리고 노동부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한번 동향을 좀 보시면 저희가 매주 발표되는 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그 건수 자체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좀 강하게 스탠스를 걸면서 강한 스탠스로 좀 변화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고용 보고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강한 고용이 있었는데 이제 강한 고용과 그리고 강력한 경기 이런 부분들이 좀 바탕이 되고 있었는데 만약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야금야금 너무 빠르게 가는 데에 대해서 좀 재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라는 단어보다는 오미크론 확진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앞서서도 우리 장 부사장님이 짚어주셨는데 한국은 이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고 지금 꺾인 상태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뭐 전체적인 뭐 고용 시장도 그렇고 미국의 경기나 또 주식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점을 좀 찍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후행 지표로 갈 수 있는 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저 이제 꺾이는 모습이 같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준비한 장표가 있는데 그걸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과 저희가 이제 그러면 올해 어떤 섹터나 뭐 테마나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제 경기 산업재나 경기 소비재라든지 산업재 부분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경제 재개와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들 코로나 피해주라고 봤었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올해 이후에는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다양한 좀 변화들이 발견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면은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 밤중에 나온 거는 뭐였냐면 그 스위스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취해져 있는 조치들을 이제 풀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이제 2월 중순부터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저변을 쫙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조가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동안 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었던 산업들이 좀 더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이익 성장이 좀 더 가속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 발표한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이렇게 쓱 봐도 애플이 좀 압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매력적인 부분이 지금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애플이 가장 높은 건가요? 뭐 일단은 뭐 실적도 실적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이제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연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상당히 좀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기업들에 대한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고 또는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한층 좀 완화가 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제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역사적 최고점 대비에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매력이 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하나 촉매제가 된 게 뭐냐면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게 올해 좀 상당히 특히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올해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베이스 외에 또 하나의 외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기회들을 다른 기업들을 인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현재 현금성 자산 한 160조 원 정도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준비한 장표를 좀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30조 원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주식 분할 얘기도 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170조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을 좀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갖다 끼워 넣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120조 원 넘는 현금성 자산을 좀 들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라든지 또는 신사업에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투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한번 블리자드를 인수하니까 소니 같은 경우에도 바로 또 인수하는 이런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하나의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가져가실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 기업이 올해도 계속 잘 나가려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그 뭔가 잘 줄이고 높아진 이 뭔가 가격을 잘 컨트롤하고 이걸 영어로 코스트죠. 코스트죠. 코스트를 그쵸. 잘 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업은 제가 그냥 이렇게 브랜드 떠올랐을 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서비스 비중도 높으니까 애플도 괜찮을 것 그렇죠. 같고. 말이 나온 김에 네. 내일 발표되는 아마존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같이 한번 우리 위원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 3분기에 한번 이제 비용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하면서 한번 두드려 맞기도 했었죠. 네. 네, 두드려 맞기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큰 맞아요. 기업들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그 실적 발표를 했었던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보면 장마가 한번 했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매장이 이제 폐쇄가 되고 이제 반면에
이제 기업 그런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한 뭐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 도입을 하고 또 뭐 임금 외에 다른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화를 하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언급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어제 좀 부진한 그렇습니다. 모습을 네.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주변 화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주당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레벨은 높아지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여기서 체크하실 거는 전년 대비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위안을 얻을 거는 절대적인 레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또 여기서 체크하실 거는 순이익률 단에서 한번 보시면 순이익률 단에서 대략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1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와 이제 동일한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매출하고 이제 매출 원가 있고 이제 그 외적인 요인들을 쭉쭉쭉 차감을 한 부분들이 이제 순이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순이익단의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프라이싱 파워라든지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라든지 소재, 에너지 이런 쪽이 훨씬 더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비된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쉽게 비용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쉽게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오히려 좀 더 유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이런 비용 관리단에서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산업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재개와 관련된 경기 소비재 쪽이라든지 산업재 쪽과도 같이 좀 연결을 지어서 이어보시면 훨씬 더 투자 아이디어를 참 만들어내는데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쉽게도 화상으로 만나 뵙는데요. 다음 주에는 실물로 또 만나 뵙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또 가까이 또 우리 네 그렇습니다. 김 연구원님의 얼굴을 볼 수 크게 있었던 확대가 되었고요. 너무 큰가요? 댓글을 나중에 좀 한번 보세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가까이서 봐서 좋았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가격 내려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ARS 문의 1688-1131.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저도 외쳐야겠습니다. 드디어 이분을 실물로 만나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영현 교수 드디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교수님? 햇수로는 2년 됐죠. 2년 만에. 햇수로 2년이죠. 2년 동안 네. 저희가 그 줌으로 교수님 뵙기 참 어려웠습니다. 줌이 얼마나 좋은지 아셨죠?
별로 안 좋던데요. 근데 잠시 전에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갖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면하는 게 좋아요. 네. 비대면이 편하긴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대면하는 게 또 정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대면 하죠. 네, 대면합니다. 네. 자, 시장이 우리가 또 환호를 하면서 좋아하기에는 예. 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가지고 주식이란 게 네. 그 다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네. 그 가족들이 많으면 항상 또 그 조금 더 아픈 네, 아픈 가족도 손가락. 있고 또 좋은 손가락도 네.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일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란 거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죠. 주식이 아니면 채권 아닙니까 그럼요. 그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주식의 흐름이다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네, 그럼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이틀 연속 뭐 알파벳 기사가 네. 미국 전역을 휩쓸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알파벳이 저가 판단하기에는 그 설날의 선물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대형 선물을 줬죠. 실적은 실적대로 또 하나 어떤 주식 분할에 대한 그것도 서비스를 딱 준 큰 선물을 줬는데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CFO가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작년 제가 7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질문이 나왔어요. 애널리스트가 물어봤을 때 아직 자기는 그런 고려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한 8개월 만에 딱 바꾼 거예요. 주식 분할 해준다고 했는데 이 같은 거 좀 진행해 보면요. 알파벳이 급등하면서 뉴욕 주식시장은 4일째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유가나 그리고 금리 그리고 달러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유가는 오늘 거의 90달러에 육박했었습니다. 89.63달러까지 왔었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고 모두 운송 수단이 기본에 되는 원료가 대부분 유가나 뭐 가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회사도 분명히 있죠. 뭐가 좋겠습니까? 원유를 캐거나 아니면 원유를 정제하거나 원유 운송 이런 것들은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는 좋지 않죠. 작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솔직히 65나 75 정도 되면 경기가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담스러운 소식이 되겠고요. 그나마 하나 전 괜찮다 보는 것은 달러? 미국 달러가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추석 때가 설날 시즌에 보니까 뭐 1,205원 우리나라 원 달러가요. 네. 달러 1달러에 1,200원 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준 환율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현금을 살려면 1,230, 40원 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 달러가 올라서 좋을 뿐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달러를 많이 갖고 계신만 좋죠. 현금으로 그냥 계좌로 갖고 계신만 좋죠. 그 외에 주식을 한다거나 주식할 뿐 그리고 모든 사람 미국의 기업체들도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 달러가 강한 것은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약한 거를 왜 좋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달러가 약한 걸 그렇게 원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것은 시장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좀 미국 달러가 좀 안정세를 보이는 거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쉬는 건데요.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하여튼 1달러가 1,200원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10년물 금리는 약간 진정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1월 달에 금리 상승, 12월 말부터 1월 달에 금리 상승을 30년 만에 가장 빠른 금리 1월 달에 금리 상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분명합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속도죠. 속도와 기울기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부담스러웠는데 이 부분이 그나마 2, 3일째 좀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또 쉬다가 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가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급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 폴슨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루월드 그룹인데요. 조정 이후 반등 랠리에서 소외되기 싫은 심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포멀하고도 있었고요. 또 그냥 있어서 대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네. Fear of staying in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반등했을 경우에 없으면 또 속상할 수 있다.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이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심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생츄리 웰스의 제프 킬버그 CEO인데 이분은 이제 특정의 섹터를 지정했어요. 기술주 섹터인데요. 1월 달에 조정 장세 주역은 누가 뭐라도 기술주잖아요. 이 기술주가 이렇게 조정받은 것은 이제 다들 이해하시지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금리가 약간씩 좀 쉬면서 지금 기술주는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도를 누가 했다? 제일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고요. 애플이 보여줬고 구글이 보여주고 있죠.
구글 같은 거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좋지만 없어서 속상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작년에 65%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빅5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커졌고 금액 자체로 보면 구글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세계가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의 이런 걸 끌고 가는 그런 힘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마 미국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미국 증권사도 얘기하는데 많이 떨어진 기술 중에서 살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뉴스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즘은 2, 3년 전에 대비해서 지금만 하더라도 작년 올해 아마 수많은 뭐 카페라든가요, 수많은 소위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게 되면 그냥 쉽게 그런 걸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서도 뭐 배당을 준다더라, 기술주 중에서도 포텐이 넘친다 이런 것들이 중심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빅5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오늘 반등하는 것이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요거 때문에 아까 약간 그렇죠. 여돈앵커께서 속상하신 말씀 지금도 주가가 22%대 엄청 내렸죠. 엄청 내렸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메타 플랫폼에서 페이스북이죠. 오늘 발표된 수치만 얼추 제가 그냥 급하게 갖고 왔는데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당 이익도 못 맞췄죠. 3.84달러인데 여기 3.67이 나왔잖아요. 이게 못 맞췄죠. 매출도 334에서 336. 거의 뭐 조금 비슷하거나 이 정도잖아요. 그 DAU가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 못 맞췄죠.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 못 맞췄어요. 이건 이제 DJR은 또 억인데 이런 게 또 저희 거를 무조건 카피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애교 삼아서 이렇게 오타가 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실적 시즌에 실적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렇게 못 맞췄더라도 이번 진행되는 분기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 뭐가 보여줬다? AMD가 보여줬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오늘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숫자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얼추 지금 30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1분기에 좀 진행되는 분기에 그보다 낮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90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못 맞췄습니다. 지금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가이던스의 실망까지 나오면서 주가는 22% 떨어졌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자체 그리고 가이던스 그리고 여기다가 이 회사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솔직히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하는 한국과 다른데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거가 요즘 보면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소위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숏폼 있죠. 제일 먼저 그걸 끌고 온 건 틱톡이잖아요. 짧은 영상이요. 그러니까 짧은 영상의 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 메타도 자기네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 짧은 영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영상에 대한 소위 모니타이제이션이죠. 수익화하는 그 비율이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기존의 인스타그램보다 현격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스스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자기네도 그 플랫폼 이동이 자기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은 아직 수익화가 사업이 덜 되고 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가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의 경쟁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걱정. 물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꿈과 희망은 작년 가을부터 얘기했던 여름부터 얘기했던 메타버스에 대한 강한 자신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런 어려운 경쟁을 벗어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모르겠고 일단은 발표된 수치나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숫자가 썰렁했기 때문에 오늘 숫자가 안 좋게 나왔고요. 아마 오늘 밤에 그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다시 또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지만 보면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얼추 보면 한 20개 정도 이상의 목표 주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추세를 보면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밤에 저희가 지금까지 4일 동안 올려놓은 시장을 약간은 좀 훼손시킬까 봐 걱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여돈 앵커도 별로 기대 안 했을 것 같고 왜냐면 여돈 앵커는 저쪽 뭐였죠? 따로 하시는 SNS가 있었잖아요. 인스타그램. 그게 메타 거잖아요. 그거 같은 거네요? 네. 기대했어요. 핀터레스트? 네. 그렇죠. 핀터레스트도 연결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전반적인 시장이 크게 뭐 엄청 급락하거나 이런
모습은 안 보일 거로 보여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하락하니까 더 걱정되는 거.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 자체는 빠질 거지만 글쎄 시장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네. 다만 이제 그 메타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회사에 없던 큰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슬로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크게 걱정 없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이 나온 게 말씀드리면 내일 새벽에는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아마존도 사실 근데 그렇게 기대 못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 기대를 못하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어떻게 좋을지 나오겠지만 네. 이게 지금 보면 아마존은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11개 섹터 중에 10개 올라갔는데 한 개 섹터가 내린 게 뭐냐면 이미 소비재입니다. 이미 소비재 중에서도 뭐냐면 대부분이 유통업체들이고 유통업체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S 같은 것도 들어있겠고요. 그렇죠. S&P 500 샤피파이 같은 오늘도 한 10%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결국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인건비 이런 거고 그리고 운송에 대한 문제잖아요. 물론 이제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구글 프라임 멤버들한테 당일 배송하고 2일 배송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자체망을 통하니까 웬만하면 되겠고 그게 안 된다면 처음부터 안 된다 그러겠지만 지금 보시면 미국이나 캐나다 현지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특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백신 패스 없으면 왔다 갔다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그게 막히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깜짝 놀랄 수치 하나 말씀드리면 트럭킹 하시는 분 있죠. 제가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50%가 안 됩니다. 백신 트럭킹 하시는 분들의 백신 접종률이. 그래서 그게 지금 엄청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건데 거기다가 내일 아마존이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존이 약간의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아는 그런 아마존이면 큰 회사 입장은 항상 보수로 얘기하거든요. 웬만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지금 고비는 고비다.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쇼피파이로 떨어지면 다 똑같은 시리즈입니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실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뭘 살라 그래도 물건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끝나고 나서 부산여행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뭘 살라 그래도 두 분한테 뭘 선물 사다 주고 싶었죠, 저도. 캐나다에서 뭐 지금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군요. 뭘 사오려고 했는데 마트에 아무것도 없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 그런 거가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유통업체나 아마존인도 내일 그런 것들이 좀 이슈거리가 있다. 그래서 내일이 지금 고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되면 내일 아마존 지나가면 제가 보기에 크게 뭐 문제들 내일은 거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끝납니다. 내일까지 버텨야겠군요. 근데 아마존도 또 그 스플릿 카드가 있으니까 분할 카드가 있으니까.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리면 알파벳 통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알파벳이 오늘 7.5% 올라갔는데요. 뭐 깜짝 실적이나 주식 분할까지는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간단히 넘어가겠고요. 중요한 것은 구글의 실적이 전 지역에서 다 좋았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어저께는 구글의 모든 사업 부자 중에서 유튜브의 광고 매출만 생각보다 약간 모자랐지 나머지 다 완벽하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거죠. 그 주식 분할인데요. 정확히 보면 어떤 분들 왜 19주를 주냐 그랬더니 기본은 한 주는 있잖아요. 19주를 더 주는 겁니다. 20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 한 주는 갖고 계시면 거기다 항상 19주를 더 준다라고. 왜 20주 안 주냐고. 어떤 분이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럼 21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최소의 16곳이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최고는 UBS에서 3,900달러까지 올려놨고요. 목표 주가까지의 계류는 13.9%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주식 분할의 효과가 있을 텐데 이건 여기까지는 팩트죠. 뭐 13.9%가 되고 이런 건 다 팩트가 되겠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 소설입니다. 완전 소설. 첫 번째가 다우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죠. 다우지수에 대한 편입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벌써 일부 뭐라 할까 호사가라고 할까요? 호사가라고 하나? 그 좀 말하기 좋아하고 물론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지만 그 다 소설이니까 제가 약간 폄하해서 호사가라고 말하면 30개 중에 하나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또 부사님도 좋아하시는 전통의 또 그 컴퓨터 기업 하나 있지 않습니까? IBM 있죠.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게 좀 빠지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호사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왜냐하면 지금 빅5 중에서 2개만 들어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들어있으니까 구글이 지금 뭐가 빠지자는 거죠. 못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개연성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진짜 꿈꾸는 거죠. 진짜 꿈꾸는 거죠. 야
알파벳까지 왔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스플릿을 해라. 아마존이죠. 주식분할. 아마존. 네. 마침 또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인데 이건 다 기대감이고 거기 늘 말씀드려 그거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주식을 갖고 계시는데 하다 보니까 설날에 선물 받아서 그게 고마울 뿐이지 그걸 어떻게 예측해서 매수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가 특집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3% 통해서요, 부사장님. 예. 그때도 저희가 세뱃돈으로 살만한 주식 7개를 얘기하면서 그중에 하나 알파벳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파벳이 그때 부사장님이 너무 단가가 비싸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 쓰시면 되겠다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저 댓글 달았더니 스스로한테 샀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서세배 들었다면서 알파벳 한 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운이 좋았던 분이죠. 그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아마존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되면 거의 20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그거는 그냥 정통적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은 일이다라는 정도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건 제가 보시면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알파벳을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신규 접근에 대한 기대감을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식 분할하면서 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테슬라까지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네. 테슬라 이미 $1,000 넘었을 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테슬라도 그래서 아마존 플러스 테슬라도 기대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테슬라도 또요? 당연히 하죠. 왜냐하면 아니 그런 기대감은 뭐 소설 쓰는데 뭐 법이 위반되는 건 아니 아니죠.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래서 미리 사둘까 아니면 그건 지금에 아니죠. 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미리 사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 아마존은 20년 기다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존 올라갈 때마다 했겠죠. 네. 네. 그럼 분할하고 나서 알파벳을 접근해도 괜찮다.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알파벳을 그렇게 질문하시는 건 제가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누가 뭐래도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유튜브 안 보실 분들은 안 사시면 되고 오늘도 내일도 보실 것 같은 사람은 한 주 사셔야죠. 주식 분할 상관없이. 주식 분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다 벌써 반영됐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18년 만에 주식 분할을 한 알파벳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마존 네. 어떻게 실적을 발표하게 네. 될지 내일 이 시간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벌써 계속 할까요 그냥? 행복하게 아니요. 행복하게 시작했다가 네. 이제 방송 내내 페이스북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타 때문에 많은 우리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또 국장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예. 그러지 않았으면 네. 좋겠는 그런 바람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오미크론 확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신경 쓰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네. 다시 한번 시작됐으니까 새해에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여러분의 미국 주식 주가 상승과 또 수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